오늘은 등비수열 쪽입니다. 144페이지. 어제 등차 수열하면서 4개의 공식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등차 수열용 첫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은 일반항 구하기 공식이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거와 이제 매칭이 되는 등비수열용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복습도 하면서 오늘 배울 걸 추가로 할게요. 일단 등비수열이 뭐냐? 어저께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며. 그럼 등비수열은 그렇죠, 비율이 같은 수열이죠. 비율이 같은 수열. 비율이 같은 수를 늘어놓았다. 뭐 제일 무난한 게 이런 거 아니겠어? 1, 2, 4, 8, 16, 32, 64 같은 수열. 그렇죠? 바로 직전 항보다 2배가 되는 규칙이죠.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2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2를 곱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굉장히 급격히 커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 이때 나온 이 같은 곱하기의 값, 이것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와 같은 개념이죠. 등비수열의 공비라고 부를 거고요. 보통은 기호 R을 쓸 거예요. 비율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와서, 레이쇼에서 따와서 R을 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죠. 지금 보다시피 이 수열의 5번째 항은 16입니다. 뭐라고요? 5번째 항은 16이에요. 그렇죠? 이 5번째 항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항에서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곱하기 2를 4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2 곱하기 2를 4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죠? 6번째 항이라는 32.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서부터 온다고 본다면 2를 5번 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보이죠? 뭐가? 인덱스 값이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는지. 요 인덱스 값이 5일 때 요 지수는 4입니다. 요 인덱스 값이 6일 때는 지수는 5가 되고요. 공비의 지수 말이에요. 2의 지수.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뭐라고요?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곱하기 R의 M 빼기 1제곱. 이것은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 이해가지? 이해가니? 하는 김에 마저 다 하고선, 한 번에 다 하고선 문제를 풀게요. 두 번째,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는 어떻게 구했지? 라고 하는 일명 등차 중항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쵸? 두 번째는 등차 수열, 세수 A, B, C가 수수되고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항, 등차 중항이란 앞뒤 더해서 나누기 2항 값이에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공식인 등차 중항 공식이었죠. 그럼 이와 비슷한 등비 중항 공식이 있다는 거죠.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라면 등비? 일정한 비율이라고? 그럼 B 나누기 A항 값과 C 나누기 B항 값, 이게 같지 않겠냐는 거죠. 얘는 분수로 쓰면 뭐야? A분의 B죠? 얘를 분수로 쓰면 이건 B분의 C고요. 둘이 같다는 거죠, 식으로. 요렇게 곱한 B의 제곱의 값이 요렇게 곱한 AC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B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제곱근이잖아. 뿔마 루트 AC입니다. 뿔마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래서 1이 있고 가운데가 가려져 있고 여기 4가 있을 때
얼마를 곱해서 만든 수열일까라고 한다면 아 이거 2를 곱했겠네 해서 1, 2, 4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마이너스 1을 곱했겠네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등비 수열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만 놓고 본다면은 공비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항이 양수다. 1항도 양수, 2항도 양수, 3항도 이런 식이라면 이때는 공비가 양수인 거 이해 가요? 반대로 모든 항이 음수면요. 공비는 마찬가지 양수죠. 초항이 음수인가 보죠. 네? 근데 반면에 뿔마 반대로 마뿔 이렇게 등비수에 나온다면 이건 공비가 음수겠죠. 이해 가요? 이런 걸 갖고 이제 요즘 물어보는 게 많아요. 싹 보고 아 이거는 공비가 양수 음수 둘 다 가능하겠네. 요거는 공비가 음수란 뜻이네. 이런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자체적으로. 왜냐면 이거 사실은 보다시피 등비 중항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거든. 그게 약간 등차 수열과는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라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뭐랑 같다? A씨랑 같다. 뭐 또는 B는 뭐다? 뿔마 루트 A씨다. 요 개념이 이제 등비 중항 공식입니다. 등차 중항 공식이 있는 것처럼 등비 중항의 공식이 있다는 거고요. 등차 중항이 산술평균이라면 요거는 플러스 쪽은 기하평균이죠. 이런 또 특징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이 좀 다채로웠죠? 세 번째 공식이 뭐였죠?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일반항까지 합 공식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에서는 n항까지 합을 어떻게 씁니다? 일단은 공식을 두 가지를 써요.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건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글자 그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이잖아, 그치? 저기서 n이 의미하는 거는 항의 개수, a는 그 수열의 맨 첫 번째 나오는 수, l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수잖아, 그치? 그렇게 외우는 거고요. 요 L이 일반적으로는 n번째 항, 즉 얘를 의미하기 때문에 L 자리에 요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 곱하기 요 괄호항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 더하기 얘란 말이야. 요것도 우리는 편의상 요거를 A로 쓰기도 하죠. 요거 A1으로 안 쓰고 그냥 A로 쓰기도 해요. 첫 번째 항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A에다가 이걸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A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하나 모자란 D. 이렇게 써요. 그쵸? 이게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공식이었잖아. 등비 수열도 저런 식으로 n항까지의 합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쟤처럼 모양이 좀 특이해요. 원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 1항 더하기 2항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2항을. 그쵸? 더하기 3항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하나 모자른 지수. 그치? 4항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 하나 모자른 지수. n항까지 합이라고 했죠? n항은 이렇게 쓰는 거죠. n 빼기 1제곱까지. 그쵸?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란 것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히 하지? 라고 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양변의 공비만큼을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좌변은 RSN. 그렇죠? 우변은 여기다 R을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R을 곱한 것을 한 칸 뒤에다 쓰고요. 플러스 여기에 R 곱한 거를 요렇게. 여기 R 곱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각각 모두 한 칸씩 좀 뒤로 밀려서 쓰고 나면은 여기에 R 곱한 게 아마 얘랑 똑같을 거고요. 플러스 여기에 R 곱한 게 AR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나온 두 식을 뭐 한다? 이제 변변 뺀다. 그럼 저변은 1SN에서 RSN을 빼는 거니까 1 빼기 R의 SN이고요. 우변을 변변 빼면은 가운데 이 겹친 부분은 싹 지워지겠죠.
전체 속어. 그럼 맨 앞에 있는 A와 빼기 맨 마지막에는 얘만 남잖아요. 그렇죠? A, R의 N제곱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SN을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얘로 나눠야 되죠. 근데 얘가 이제 문자다 보니까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는 여기 0이 안 나올 테니까 나눠버려가지고 SN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1 빼기 R분의 A 빼기 AR의 N제곱. 그치? 요거를 좀 더 이쁘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준식의 분자를 A로 묶는 거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 하나가 탄생하게 됐고요. 혹시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이걸로는 R이 1인 경우는 SN을 구할 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R이 1이라면은 이게 다 그냥 A잖아. A. 이것도 A고. R이 1이니까.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다 A잖아. A. 그러니까 A만 쭉 더하는 거니까 A를 총 몇 번 더한다? N번 더한다. 그래서 SN은 A 더하기만 쭉 나오는 모양이라서 몇 번? 총 N번. 그래서 값은 N 곱하기 A다. 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등비수열 합 공식은 어떻게 나온다? 보통은 이제 이쪽만 보통 출제를 하죠. R이 1인 경우는 출제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R이 공비가 1일 때는 NA고요. R이 1이 아닐 때는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용 일반항까지 합공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잠깐 언급했던 등차수열, 등비수열용 공식 7개를 다 복습을 한 거예요. 여기 말고 물론 4번 공식 하나 더 있었죠. 그쵸? 일반항 구하는 공식. 그거는 이제 뭐 똑같이 적용될 거니까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적기로 하고 이러면은 이제 7개 공식을 다 했으니까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다 풀 수 있겠네? 다 풀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뭐 방법이 있나요? 핵심령 풀어봐야죠. 65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3항은 3, 5항은 12일 때 8항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배우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죠. 종류가 두 개거든.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그치? 등차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등차구나 이게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제부터는 등비수열 배우는 순간부터는 등차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에 분명히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차수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수식이 두 개 나오면 뭐라고요? 네,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차수열 쪽에서도 식 두 개 나오면은 초항과 공차를 구했던 거 기억나죠? 비슷해요, 이것도. 등비수열도 이렇게 두 개 나오면요,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죠? 초항 곱하기 공비 하나 모자르게. 3항이니까 2까지만. 는 3이라는 뜻이고, 이건 뭐죠? 초항 곱하기 공비 4제곱이죠? 이게 10이란 얘기예요. 등차수열 쪽은 A와 D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 가간법, 대입법 알잖아. 그걸 하라는 얘기인데요. 얘는 뭐 하라는 얘기일까? 연립이긴 한데 이건요 보통 변변 나눈다 스킬을 씁니다. 변변 나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연립방정식으로서 가간법, 대입법을 쓰는 거라면 여기서는 보통 변변 나누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예분의 얘는 예분의 얘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좌변은 R 제곱분의 1 아닌가요? 약분해서? 우변은 4분의 1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변변 나눠버리면은 R 제곱이 4라는 값. R은 뿔마 2지만 공비가 양수니까 R이 얼마? 플러스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R이 2를 대입하면은 요거 4니까
4a가 3이야? a는 4분의 3이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는 얘기죠.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거는 파랑이니까 파랑은 초항 곱하기 공비가 몇 개? 하나 모자른 제곱. 이렇게 7제곱.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그치? 넘어갈게요. 66번. 나 이거 되게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 물론 집에 가서 이거 유튜브 나도 가끔씩 모니터링 하는데, 보다 보면은, 난 되게 천천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네 하는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따라올 정도는 되거든? 따라할 정도가 되는데 왜 안 따라오는가 싶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야 대체? 66번은 2항은 9, 5항은 243인데요.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 요거 비슷한 거 있었죠, 등차수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인가요? 뭐 이거 그치? 똑같아요.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을 찾고 싶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꿔서 푼다? 일반항. 그게 3000보다 크다고 이렇게. 인 최소의 자연수.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했습니다. 일반항 어떻게 찾을까 하려면 당연히 초항과 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요 두 개를 통해서 초항과 공비를 알아내야죠. 2항이 9래. 2항이 뭐야? 초항 곱하기 공비 한 번이죠. 5항이 243이래. 무슨 뜻이야? 초항에다가 공비 4제곱이잖아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두 식을 뭐 한다고 했죠? 좀 전에? 변변 나누기를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R 세제곱분의 1이네. 는. 저게 얼마야? 27? 자, 이건 3차 방정식이거든? 원래 R 값이 3개가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뭐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비가 실수인 것만 다룬다. 그래서 이제 R 값을 3으로만 이제 한정 짓죠. R 값이 3이면 대입해서 A 값도 3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초항도 3이고 공비도 3짜리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다면 뭐야?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하나 모자른 제곱. 둘 다 3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의 n제곱이라고. 그래서 뭘 구한다고요? 3의 n제곱이 3000보다 커지는 걸 찾겠다 이거죠. 이걸.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지수 부등식이긴 해요. 지수에 이제 n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니까. 그쵸? 근데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 뭐 양변에 로그를 잡는다? 뭐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런 걸 만족하는 자연수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숫자 대입해서 푼다 이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가다 해야 돼요. 3의 6제곱이 혹시 얼마인지 아나요? 3의 거듭제곱이 3, 9, 27, 80일까지는 99단위 있는 숫자니까 외울 수 있잖아. 이거는 그치? 3의 4제곱은 9의 제곱, 99, 80이랑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243, 그 다음에 729가요? 까지는 외운다 이거죠, 보통. 그래서 이게 3의 6제곱이에요, 이게. 대충 700 얼마. 그럼 3을 한 번 더 곱해도 2100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직 3000보다 안 작잖아. 크지 않잖아, 그치? 근데 8제곱을 하면은 3000보다 커지겠죠? 정답은 8이다 이렇게 한다 푼다 이거죠.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이걸 그냥 외워서 하던가 아니면 하나씩 계산하던가 하는 그런 문제지 뭐 양변에 로그를 잡고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다 지워도 되나 이거? 아이씨. 다 지우자. 에이.
어차피 책에 옆에 있는데 뭐라, 그치? 지워 그냥.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67번 6과 96이라는 수 사이에 세 개의 양수 x, y, z를 넣었대. 자, 간단한 질문. 세 개의 양수래. 등비수열이고. 그러면 공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공비는 양수죠. 이유는 뿔뿔뿔이잖아. 아까 했던 거 기억나?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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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마뿔 마뿔 마뿔. 이거는 공비가 음수란 뜻이지만 뿔뿔뿔뿔뿔뿔 마마마마마마 공비가 양수란 뜻이라고 했잖아. 그치? 보다시피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아니에요? 보다시피 공비는 양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알아낼 수 있겠죠. 요걸 통해서 공비 양수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뭘 구하는 거냐면은 x, y, z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뭐 하나씩 다 알아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1항이구나. 이건 5항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푸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아까 이 개념. 그래서 이거는 1항은 6이에요. 5항! 즉 1항에다가 공비 4번 곱한 거 96이에요. 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어떻게 연립한다고요? 변변 나눈다고 했잖아. 뭐 지금은 그냥 대입해도 되겠네, 6을. 그럼 R의 4제곱이 얼마게? 16? 그럼 R의 제곱은 뿔마사야. 그치? 근데 당연히 실수만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제곱이니까 4만 될 거고요. 다시 R 값은 뿔마 2지만 양수인 걸 알았으니까 플러스 2인 거죠. 그래서 공비가 2짜리인 수열이구나 알았으면 2배 아니야, 2배. 6의 2배. 요거 12네. 의 2배. 요건 24고. 의 2배. 요건 48이 되겠네. 따라서 요거 세 개 합이죠. 이해 가죠? 근데 이제 아까 배웠던 등비 중항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얘, 얘, 얘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도 등비수열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등차수열도 띄엄띄엄 읽으면 등차수열 되듯이 등비수열도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도 등비수열이 되거든요. 따라서 등비 중항에 의해서 누구의 제곱은? y의 제곱은 뭐랑 같다? 6 곱하기 96이랑 같다 이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걸 곱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은 뭐예요? 소인수 분해하죠. 6은 2 곱하기 3. 96은요? 96을 3으로 하면은 32인가? 2의 5제곱이네? 3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하죠. 그래서 2가 총 몇 개? 6개고 3이 2개야. 이렇게. 그게 y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y는 뭔데? 루트 씌우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랑 같겠죠. 8, 3, 24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찾은 뒤 24라고. 다시 한번 6, x, 24가 등비수열이네를 이용해서 등비 중항으로 또 구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맞게 이렇게 뭐 세 개를 다 구할 일이 있거나 또는 뭐 하나만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응용이면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나 일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애들 다 그냥 니들 무슨 교회 활동하고 있니? 교회에도 말이죠. 나만 그런 건가?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 시간 동안 자는 사람들 많아요. 야, 기도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눈 감고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냥. 눈이 따끔따끔하거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치? 뭐 어떤 학생들은
인공 눈물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눈이 따끔따끔하거든. 근데 요즘은 눈이 따끔따끔한 이유가 대부분이 핸드폰이라면서. 알아? 그러니까 늦은 시간 밤 불 꺼놓고 핸드폰 보는 게 눈에 되게 안 좋대요. 그 무슨 뭐 블루 뭐 그거 차단하는 것도 있잖아. 알아 그런 거? 블루레이 뭐 하면은 뭐 파란광선이 안 좋다며. 그래서 그거 딱 키면은 막 되게 색감 확 변하긴 하지만 좀 눈이 편해진다고. 그거 해도 마찬가지지 뭘. 그 빛을 다 받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눈이 따끔따끔거리니까 아 눈이 따끔따끔거려 어떡하면 안 아프지? 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아프네. 아이고 씨. 졸리면은 일어나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내가 송진우야? 송진우가 누군지 알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 이름이 성진우예요. 걔가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일어나라. 내가 네크로맨서야? 이 시체들을 내가 그냥 일으켜야 돼? 넌 안 떠? 아니 진짜 아니 뭐 수업의 절반을 애들 깨우는데 시간 쓰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눈 떠 이씨. 정신 차려. 68번 볼게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우와 잘못 읽었다가는 낚이겠죠? 등차 수열이고요. A, 3B 요렇게 세수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요. A, B 제곱제곱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세수가 졸리면 세수하고 와 이것들아. 세수가 뭐야? 등차 중앙 등비 중앙선이 아니겠어? 그치? 가운데 수의 2배가 앞뒤 더한 거랑 같고요. 등비 중앙 가운데 수의 제곱은 앞뒤 곱한 거랑 같다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치? 뭐 이거 이거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세제곱 구하는 거야? 제곱 구하는 거야? 제곱이지? 너무 수치스럽지 않나요? 이걸 썼다는 거 자체가 너무 창피한데? 얘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넘어갈게요. 69번. 아, 그나마 조금 풀만한 게 하나 나왔네요. x세제곱 빼기 19x제곱 더하기 114x 더하기 k는요. 요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럴 때 k 구하기입니다. 내가 어저께 했던 거에는 등차수열 쪽에 이런 문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등차수열도 비슷한 문제가 이거 있어요.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와 비슷한 이제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버전이죠, 이게. 우리 어제 잠깐 그건 했잖아.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세팅하는 방식. 그렇지? 보통 세수가 등차수열이면은 가운데를 A로 놓고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이죠. 근데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할 때는요. 만약에 가운데를 A라고 두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해가죠? 여러분 분수 싫죠? 나도 싫어. 나는 뭐 좋냐? 야 나는 뭐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난 계산하기 싫어. 나 웬만한 계산 나오면 난 계산기 쓰잖아 나는. 나 계산 안 해. 아 나도 싫어. 분수 나도 싫어.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일 때는 가운데 항을 주인공으로서 보통 안 써요. 첫 번째를 주인공으로 쓰죠 보통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거 좀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수가 등차수일 때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다 보니까
둘 다 계산이 편하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은 곱하기 개념이다 보니까 한쪽은 곱하기고 한쪽은 나누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분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분수를 최소한으로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나중에 통분할 거라서, 그치? 최소한 없애기 위해서 보통 등비수열은 이렇게 첫 번째 항을 보통 주인공으로 써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일단 세 실근을 각각, 원래 우리 보통 뭐 근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겠지만 여기서는 세 실근을 각각 이렇게 두자 이거죠.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그놈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데요. 세 근의 합, 바꿔 말하면 이거 셋의 합이죠. 이게 공식에 의해서 뭐다? 19입니다. 이해 갔나요? 두 번째, 둘둘의 합. 여기에 의한다면 뭘까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a제곱 r.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a제곱 r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a제곱 r세제곱. 그게 얼마다? 이렇게 한 114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요 두 식을 잘 연립하면 뭔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다시. 아까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어땠다? 수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었잖아요. 비슷해 이것도. 이 두 식을 잘 연립해서 A값과 R값을 알아내는 게 목표인데, 아까는 변면 나눈다며. 이것도 변면 나누기 하는 거거든? 잘 안 보일 뿐이야, 그게. 잘 보이게 만들어줄까? 자, 봐봐. 요거를 AR로 묶으면 뭐가 되죠? 얘는 뭐가 나와요? A만 남죠. 얘는요? AR 남죠. 얘는요? AR 제곱 남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야? 요게 얼마야? 19잖아. 아, 19를 보면 꼭 그 드립을 하나 날리고 싶은데. 19만. 미안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럼 R이 얼마, AR이 얼마야? 19분의 114가 얼마니? 6, 9, 54. 6인가요? 6, 9, 54, 6. 그쵸? 6. 6일은 6, 9, 54.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변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나와요? AR이 나와요. AR이 누군지 알아요? 가운데 근입니다. 가운데 근이에요. 걔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6을 대입해도 K가 나올 거고요. 귀찮죠? 세 번째 공식이 있잖아. 알배감. 알파, 베타, 감마 모두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K란 말이지. 여기서는 알배감이 뭐야? 이거 4 곱한 거. A가 3개일 거고 R도 3개니까 이게 AR의 세제곱이죠. 6을 대입한 이 된 거죠.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16이다. 뭐냐,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요? 꿈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아유, 뭐야? 아유, 너무 힘들다. 다 푸는 건 좀 에바인 것 같으니까 내가 그 71번까지만 하겠어, 오늘은. 알겠어? 71번까지만 하니까 내가 이제 유형 19번까지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도 그 뒤에 숙제로 유형 19번까지 숙제를 하셔야 돼요. 3교시 동안은 거기까지 풀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그럼, 아씨. 내 생각은 그래. 내가 그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을 보고 나면 수험표 가져가서 수험생 할인 혜택 받는 거 있죠. 뭐 어디 어디 가면은 뭐 30% 세일. 옛날에는 한번 닌텐도였나 뭐였나 그것도 세일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30% 할인해 준대. 와씨. 왜? 왜 해줘? 왜 해줘? 그거겠지? 니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구나. 약간 그동안 힘들었던 거 좀 이걸로 좀 해소해라. 뭐 그런 선의의 취지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거죠. 공부도 안 하는 새끼들이 수능 봤다는 이유로 할인 혜택 받는 건 정말 싫어해요, 내가. 그렇잖아. 학교도 다니는 둥, 안 다니는 둥. 이런 놈이 단지, 내가 진짜 그 얘기 내가 들었거든, 실제로. 할인 혜택 받으려고 수능 본다고. 근데 그 얘기 듣고서, 이 미친놈이 다 있나 했거든, 내가. 그런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성적이 안 나와도 좋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건 안 돼. 안 그래? 핑계 대지 마. 너희보다 환경 더 안 좋은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지금. 너희보다 환경 안 좋다는 게 뭔지 알겠어? 학원 다닐 돈도 없는 애들도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니들은 최소한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 지금. 전부 다 옷도 말이야, 삼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걔들은 그런 옷조차도 없는 애들도 심지어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안 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70번. 요런 식으로,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4개의 도형이 이렇게 분할되는데요. 이 도형 중에 가운데 도형을 버리는, 나머지를 남기는 요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하면은 이제 요 그림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정말 성의 없네, 이씨. 어떻게 그림을 한 개만 그려놓냐, 인간적으로. 두 번째 단계는요, 남아있는 저 3개의 도형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 그림이 왜 삐딱하지? 마음이 삐딱해서 그래, 내가. 이게 2단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총 몇 번? 10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야. 원래 맨 처음은 뭐야?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지, 맨 처음에. 한 번의 시행 후 이렇게 된 거고, 이 그림 자체가 첫 번째 시행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시행을 한 그림이고, 한 번 더 시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림이 너무 무성의한데. 원래 이거 보통 그림 3개 주거든? 그림이 3개 주면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서 했을 때 10번을 했으면은 남아있는 넓이가 얼마겠는가 찾는 건데요. 일단 맨 처음 넓이가 한 변의 1인 정삼각형이거든? 넓이는 기억나지? 이거는 바로 앞에 삼각함수에서 배웠잖아. 사인 60도 이렇게, 그치? 한 변의 1인 정삼각형 넓이니까요. 그쵸? 넓이가 얼마예요? 이게 보다시피 4분의 2, 3이에요. 근데 한 번 하면 어때? 4조각은 넓이가 똑같은데 3개만 남았네. 그렇죠. 4분의 3배로 줄은 거죠, 넓이가. 그쵸? 그래놓고 남아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것들도 첫 번째 조각도 아까보다 4분의 3밖에 남아있지 않죠? 두 번째 것도 4분의 3, 세 번째 것도 4분의 3. 그래서 두 번째 넓이는 또 이 넓이에 다시 4분의 3만 남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시행 때마다 앞에서 남았던 넓이보다 75%만 남는 거지, 계속 이렇게.
그러니 첫 넓이가 4분의 3이고 한 번 시행이라고 그 시행마다 매번 4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치 4분의 3이 공비인 등비수열 같은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이걸 한 번 곱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요? 한 번 시행했을 때 이거 한 번 곱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하고는 좀 달라. 한 번 시행했을 때 한 번 곱하는 거고 두 번 시행하면 두 번 곱하는 거니까 10회 시행일 때는 이렇게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문제가 10회 시행 후 넓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처음 항을 4분의 루트 3이라고 착각하면은 틀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항은 얘 곱하기 얘가 처음 항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오늘 여기 71번까지만 할 거야. 정신 차려. 라스트 문제야. 한 페이지 더 남긴 했지만 이거 다 하려면 미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하겠어요. 합구하는 거니까 3항은 마이너스 12 7항은 마이너스 192. 자, 지금 보다시피 어때?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등차로 나오던 등비로 나오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참고로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래. 그랬을 때 S7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 이거니까 공비 음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없어도 풀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다시 3항이야 마이너스. 그럼 4항, 5항, 6항, 7항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거 뿔마 뿔인지 그러니까 마뿔마 해서 이게 만지 마마마마마 해서 만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공비가 양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준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 항이 음수인데 다음 것도 음수다 이게 나와서 치면 이거 어떨 것 같아? 마뿔 이 안 나온 걸 보면은 이건 공비가 양수인 거죠.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조건인데 위의 조건은 공비가 양수 음수인지 몰라. 근데 아래 조건은 공비가 양수인 거야 이거는. 알아들어? 뭔 말인지? 맞불 나와야 되잖아 공비가 음수라면. 근데 뿔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얘기는 마마마마라는 얘기 아니겠어? 에휴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씨. 3항 1항 곱하기 공비 제곱이고요 7항 이거예요. 두 개를 나눠 이렇게. 좌변은 뭐게? 우변은 뭐게? 일단 부호는 플러스겠네. 아이씨 얼마 이거 16인가? 대충 찍어 그냥 이씨 모르겠다. 원래 나누기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지금 음수니까요 그렇죠? 원래 그냥 이것만 보고는 공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어떤 쪽이지? 원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4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또 마3이 되겠네요. 그러면 초항은 마3 공비는 마2 7항까지 합을 등비수 합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등비수 합 공식이 뭐라고요? SN은? 모르면 보고해.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 반대로 쓰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이걸 쓰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 쓰기도 하고 이거 쓰기도 하죠. 뭐 누군가는 그래요. 공비가 1보다 크면 이거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거 쓰는 거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그거니까. 앞에 거 쓸게요. 1에서 공비를 빼고요. 1에서 공비를 뺀다고요. 이해 가요? 1에서 공비를 빼고 1에서 공비를 빼요. 얘만 제곱이고요. 몇 제곱? 7제곱. 이거 뭐야? 숫자가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공식이니까 써야지 이렇게. 얘만 7제곱.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분자에다 뭘 곱해요? 초항만큼 곱해요. 이렇게. 분모 3인데? 여기 마3인데? 약분하면 마이너스 하나 남겠네. 그치? 이렇게. 1 빼기 마이너스의 7제곱. 2의 7제곱이 128이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28이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128. 129. 마이너스 129. 이해 가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